네, 안녕하세요. 아, 저 오늘 진짜 아침에 좀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와, 홍콩의 주윤발이가 8,100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주윤발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성룡도 또 이슈가 됐었죠. 성룡도 전 재산을 기부했어요. 그 사람도 몇 천억 대였었어요. 전 여기서 놀라운 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 8,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개인이 갖고 있지? 그 사람 직업이 뭔데? 주윤발이 직업이 뭡니까? 배우입니다, 배우. 배우. 그냥 영웅본색 뭐 시리즈하고 뭐 이런 거 몇 가지 기억은 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뭘 했길래 8,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갖고 있죠? 성룡도 몇 천억의 돈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8,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나라에 기부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좀 생소한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버뜩 드는 거야. 야, 어떻게 8,100억을 저렇게. 눈은 깜짝했겠지? 그리고 기부를 했겠지? 성룡도 마찬가지고. 야, 정말 놀랍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어떻게 저런 돈들을 벌었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8,100억을 배우들이 8천억, 거의 진짜 1조잖아요, 1조. 1조에 가까워왔잖아요. 그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배우들이? 몇십 년이 지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 짧은 소개로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우리나라한테는 이런 어떤 그 돈을 버는 데 대한 사고가 상당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제가 조금 이렇게 장사를 해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돈을 조금 벌려고 하면 조금 많으면 뭐 세금이다 뭐 다 쭉 빠져나가 버리고 또 뭐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더 해서 막 푹푹푹푹 쌓여야지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내 몸은 지쳐가는 거야. 내가 뭐냐면 죽어라고 일한 만큼의 그만큼의 세율도 굉장히 높아져. 뺏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맥이 풀려. 그러니까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막 부를 막 쌀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불법만 아니면 되잖아.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직업으로서 충실한 거잖아. 성룡이라든지 주윤발이가 내 직업에 충실했을 뿐일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다 연이어서 그냥 뭐 연계된 사업들은 했겠지. 그래도 주윤발 개인 배우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8,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모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배우가 정말 이렇게 장사하는 장사치가 1,000억, 2,000억, 3,000억, 8,00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벌게.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 구조상의 그쪽과 우리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비교 분석해드리면 너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제가 갔을 때 잠깐 들은 얘기예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국민들한테 대한 어떤 주는 복지도 좀 물론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더 뭐 상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제가 하나 딱 들었던 게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1년에 한 번 딱 껐습니다. 한 번만 딱 본인들이 자진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소득의 몇 프로. 딱.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정말 안 내도 되고 진짜 막 조금 내지만, 많이 버는 사람은 거의 정말 작살납니다. 작살나. 우리나라는 조금만 뭐 하면 정말 소리 없이 돈 좀 쌌다 다 추적 들어오고 세무조사 나오고 난리가 나요. 그러나 홍콩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론 그것이 잘못됐을 때에 대한 책임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00억을 번 사람도
그 세율은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밖에 못 번 사람도 똑같이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돈, 제가 볼 때는 무궁무진하게 벌 수 있는 투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조건을 갖춰 놓은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자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러나 뭐 정말 없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쥐어짜고 해서 버는 그런 추접스러운 돈 말고, 정말 자기 일의 직분에 충실해서 정말 주연바리처럼, 성룡처럼 그런 성공의 대가가 정말 8천억, 1조 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볼 땐 뭐 돈 버는 맛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제가 족발집 할 때도 느꼈어요. 세금 계산서를 끊을 데가 없으면요, 계산서 가지고는 뭐 답이 안 나와요. 그달 번 돈을 그달 다 뺏겨야 돼요. 그달 다 줍니다. 부가세 이런 걸로 다 줍니다. 부가세를 내고 뭐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세금 계산하다 머리 다 터집니다. 너무 막 뭐랄까 긴장도 되고. 왜냐하면 이것도 잘못해서 나라 뭐 추적받는 거 아닌가, 내 신상이 앞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자영업자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돈들을 많은 세수들을 걷고 세금, 뭐 OECD 국가하고도 비교를 하더라고요. 야, 니네 선진국에 비하면 니네들 조세 부담 그렇게 큰 거 아니야. 저 여기 할 말이 한마디 있거든. 뭐냐면은 우리가 조세 부담을 덜 갖는다? 저희가 조세 부담이 과연 적을까요? 디테일하게 정말 정밀하게 따져본다면 저희들 조세 부담이 그렇게 낮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딱 한 가지 질문할게요. 60세 이후에 국가에서 주는 돈 받고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 나라에서 주는 돈이에요? 내가 벌어놨다가 나라에서 좀 보태서 주는 돈이죠.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 돈 100만 원 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자, 공무원들, 뭐 교직원, 군인들, 이런 연금 받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일부예요. 몇 대겠냐고요. 그거를 과연 세금을 많이 걷더라도 그것이 내 60세 이후에 자식들 도움 받지 않고 내가 그냥 정말 몸이 아파도, 뭐 내가 일을 할 수 없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죽을 때까지. 그렇다고 하면 그 조세 부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다 인정들 할 거예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아시죠?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얼마나 크냐면요, 50억을 가지고 있다 손 쳐봐요. 50억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몇 프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50% 넘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50% 넘을 거예요. 50%만 돼도 25억 있어야 상속받아요. 25억 갖고 상속받는 사람들, 정말 큰 부자들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조금 갖고 있다 주셔도 받기가 어려워요. 현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마련해서 손에다 쥐어주고 가지 않는 이상 받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부하는 문화예요. 그 사람이 8,100억을 아무런 꺼림낌 없이 끌어놨어요. 아니, 물론 고민은 했겠지. 솔직히 내가 죽어갈 무렵에 자기 자식이 있으면 자기 식구들, 자기 가족들 걱정할 거 아니야. 나 없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야. 이쪽 저쪽 사는 사람 걱정. 근데 이 사람이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했어요. 자식한테 단돈 1,000억이라도, 5,000억이라도, 3,000억이라도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그걸 남겨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어렸을 적부터 그런 풍토들과 그런 것들이 잘 교육이 되어져 있으면 8,100억 원을 그렇게 기부를 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본인이 그 나라를 사랑하면 그 돈을 내놓을까요? 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속 추적과 진짜 탈세, 탈루, 이런 거를 위해서 부자들 피해 다니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다못해 상속 이민을 간대잖아.
왜 우리는 이런 문화로 자꾸 가고 있고 그들은 그렇게 그런 돈들을 스스럼 없이 꺼내놓을까요?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8천억, 정말 1조 기부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누가 만드느냐? 개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대상들과 계속 이렇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덜 뺏기려고 하고 내가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와중에 있다면, 이런 곳에 놓여져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8,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렇게 꺼내놓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이걸 다 국가에 줘도 내가 60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라고 판단이 든다면, 오히려 내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돈들을 더 자연스럽게 많이 꺼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화를 누가 만들어 줘야 되냐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몰라, 제가 원래 정말 더 이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전보다 나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안 되네. 예.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내가 이제 근로 능력이 없어요. 사업 소득이 없어요. 이렇게 되고 이제 정말 이제 노후를 맞이하고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내가 죽겠구나. 사람이라는 건 뭐 누구나 죽으니까. 그런 어떤 이제 그 기로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평생을 그 가져왔던 그런 재산을 이렇게 기부를 함으로써 그 국가가 그것을 또 정말 잘 활용하고, 이런 어떤 또 선순환이 구조를 이야기하네요. 이런 선순환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매끄럽게 좀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배우 그 신영균 씨가 본인의 자산이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자식들하고도 다 합의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부를 하겠다. 그분 참 얼굴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천사같이 생기셨어. 잘 생기셨더라고. 저도 이렇게 화면에 비치는 얼굴 보면 좀 별론가요? 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잘 정착되기를 좀 죄송합니다. 바라봅니다. 우리도 한번 열심히 벌어가지고 마음껏 벌어서 나중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내가 벌었던 것들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